이번 사연은 남편 돈도 들어간 시부모님의 집을 독식하려는 아주버님을 개망신 주고 참교육해 주었다는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결혼 5년 차이고요. 아주버님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간 돈을 장남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가지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양심이 없어 보여서 아주버님한테 인신공격도 했어요. 제가 심하게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시댁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5년이란 세월 지나고 나면 금방이잖아요. 그 짧은 세월 동안 안 좋은 일은 다 겪은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때 시댁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줄 알기는 했지만 연달아 일이 터지고 장남이란 사람은 동생 돈까지 욕심을 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얼마 없었던 거죠.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받아서 전셋집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 도움 받아서 알아보고 해서 그 가격에 겨우 전세 얻었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조그만 다세대 주택에서 두 분이 사시면서 아버님은 경비로 일하고 계셨어요. 당장 시어머니 병원비가 막막했는데 시부모님은 다행히 수중에 몇백이 있으셨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셨습니다. 그해 겨울에 저희가 살던 집이 중앙난방으로 터무니없이 난방비가 많이 나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함께 알아봐 주셨어요. 친정에서는 그때 5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셋집 구해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심각한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제가 버는 돈은 보험비와 대출 갚는 데 썼어요. 남편 월급은 결혼 2년 차부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남편이 관리했는데 어느 날 모자라다고 하길래 왜 모자라냐 했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월급은 당신이 관리하고 생활비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버는 돈으로 쓰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벌어서 쓰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지금까지 대출금의 4분의 3 정도는 갚았어요. 현재는 18평짜리 빌라를 사서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빌라 얻을 때 친정에서 2천 더 지원해 주셨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지만 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4천 조금 안 돼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의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저희는 대출받아서 500 정도 드렸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했거든요. 이때 남편에게 싫은 소리 좀 했어요. 당신 아버지 병원비 드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시부모님에게 들어갈 병원비 걱정에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실망이라 하더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제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하며 부모님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에게 실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제 말이 야박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지금은 몇백이지만 나중에 더 큰 병원비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사과했고요. 저 아이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친정어머니가 병원비 내주셨어요. 저 정말 이런 식으로 친정 도움 받아가며 발품 팔아가며 마음 다쳐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중환자실에 6개월 정도 계셨고 겨우 퇴원해서 요양병원에서 1년 가까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남겨진 것은 빚이었죠. 아주버님은 40대 중반이고 형님은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 하나 있고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댁과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형님은 친구가 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음식점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수익 배당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부모님과 불화가 생겨서 아주버님과 이혼한 해 만에 하며 싸우고 나서 별거를 시작하더군요. 아주버님 부부 사이는 좋아졌지만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살고 형님은 아이와 따로 방을 얻어서 살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가와 합치며 아주버님네가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님이 본인 아들과 살고 있는 집은 아마 보증금이 500 정도 될 거예요. 아주버님은 현재 실업자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저녁을 먹자고 불러내더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기존에 있던 빚과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 등을 청산하여 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 하나 사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한다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말에 수긍할 사람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저는 금전 출납부를 전부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버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남편 성격상 남편이 나서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사시던 집도 남편이 미혼일 때 도움 줘서 산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어요. 그 집 살 때 아주버님이 돈 보탠 게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아주버님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셔놓고 얘기한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집 살 때 아주버님과 남편이 얼마씩 보탰는지 시어머니가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만 불러내서 아주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아주버님이 내가 앞으로 어머니를 모실 거다, 상황이 이래서 너희에게 주기로 한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버님한테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깔끔하게 일을 해결하자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 혼자 지방에 작은 집 마련하고 또 남은 돈은 시어머니 용돈으로 남겨놓으시고 우리와 아주버님한테 생활비 보조 받으며 사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적지만 보탬이 될 테니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사실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병원비나 요양보호사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주택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복잡할 일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장남이고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시부모님 집은 자기 거라 하더니 너희 빚까지 갚아준데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는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자고 했죠. 시부모님이 그 집 살 때 내 남편 돈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은 얼마나 보탰냐고 따졌습니다. 부모님한테 해드린 것은 없으면서 부모님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장남이냐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당장 가서 얘기해보자. 장남이 막내 돈 뺏으려 드는 걸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참도 좋아하시겠다. 이러면서 비꼬았어요. 지금 아주버님이 하는 소리는 결국 시부모님과 내 남편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놀고 먹는 아주버님 살 길 마련하겠다는 거라고, 우리를 바보로 알고 하는 소리냐고, 아주버님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더니 식당 옆 테이블에서 몇몇 분들이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주버님 뜻대로 하려거든 시어머니 집 팔아서 우리 빚 갚을 돈 주고 앞으로 발생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비나 병원비 같은 것은 아주버님이 전부 알아서 할 거라고 각서 쓰고 공증 받고 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도 좋다고 했죠. 제가 너무 언성을 높이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소리 질렀어요. 당신은 빚 없냐고. 대출받은 것도 빚이고 처가에 진 빚도 빚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양심 없는 형이란 인간을 배려하고 싶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와 우리 아이보다 니네 형이 더 불쌍하면 형이랑 붙어 살라고 했습니다. 너랑 안 살면 안 살았지 너네 형 말대로 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네 집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하길래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네 형이 양심 없는 인간이고 너가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무지가 아내와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니 그런 남편과는 절대 안 살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남편과 말도 하기 싫어서 대면대면 지냈어요. 남편이 제 말대로 한다고 했으니 믿어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오빠도 권리는 장남, 도리는 다 같이 이런 사람입니다.
큰오빠가 하는 짓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의 뻔한 수작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집 장남들도 다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 이혼했지 절대 아주버님 생각대로 되도록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멍청한 남편이 똑소리 나는 여자에게 장가는 참 잘 갔네요. 쓰니님 생각이 다 옳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해요. 근데 장남들은 왜 그럴까요? 장남이니까 부모 재산은 내 거, 도리는 너희가. 장남다운 장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남들이 이런 식인가 봅니다. 장남이라고 떠받들어 키워져서 그런 걸까요? 씁쓸하네요.